통장에 정신없이 올라가는 그런 집값, 이제는 진짜 180도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또 이분 또한 하루하루 좀 초조하게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한번 또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6억 8천만 원이 감당이 안 됩니다. 생활비, 대출이자 다 합해서 월 지출만 8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월 수입은 400만 원입니다. 전 재산은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2,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3달 후면 바닥날 것 같아요. 자영업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창업하고 망하고 다시 창업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돈을 모으면 그새 없어지고 이러더군요. 그렇게 전세 월세를 전전하다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억 8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분양 전환을 받았습니다. 진짜 우리 집이 생겼다는 기쁨에 방방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무리한 대출이었지만 때마침 부동산 상승장을 맞아 분양받고 얼마 안 있어서 8억, 9억까지 오르는 겁니다.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단지를 덜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풀 할부로 K8 새 차를 뽑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 되어 있으면 부자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출이자와 상환금액이 마이너스를 찍었고 저는 재택으로라도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계속 모자랐고 지금은 집을 담보로 2순위, 3순위까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생활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하는 남편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성격이라 예전엔 제네시스 G80을 끌고 지금은 절약하겠다고 K8을 끌고 다닙니다. 매월 차량 할부비만 78만 원이 나가니까 화병 걸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120만 원의 개인 용돈까지. 차를 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집은 작년 8월부터 매매를 내놓았지만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점점 시장이 차가워지면서 지금까지 2억이나 빠졌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삼성 갈 만큼 예전에 열심히 공부도 했고 커리어도 쌓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나 왜 여기에 있지?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빠지게 됩니다. 지금 소원이 있다면 일반 가정집에서 차려 먹는 반찬에 아이들 학원 한두 군데 정도 보낼 수 있는 생활 수준. 딱 그 정도만 되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아파트 담보대출 6억 8천만 원. 집 담보대출 이자를 못 낼 상황이 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수원 영통구 아파트를 잘 매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영끌을 매수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미 매수한 그 아파트에 대출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로 쓴 그런 대출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매월 마이너스로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나중에는 이게 이자도 못 내게 되는 상황이 돼서 혹시라도 경매라도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40대 부부시고요. 자녀 2분 있는, 초등생 자녀 2분이 있는 4인 가족입니다. 월 300에서 400, 그러니까 350 생각할게요. 350 정도 버시고, 한 달에 7, 800이 나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달 한 400만 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쉽게 얘기해서 빵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2천에서 3천 정도 돈을 가지고 계세요. 여유로. 근데 지금 매달 얼마냐면은 한 4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 내년 여름 정도까지 아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도가 나는 겁니다.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분양 전환을 받은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이 아파트를 4억 1천에 분양받으셨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임대였다가 10년 뒤에 분양 전환하는 조건으로 들어가셨는데 7년 만에 조기 분양을 해서 그때 당시에 4억 1천으로 분양가를 받았고 그게 10억까지 갔던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잘 준비했다면 이건 뭐죠? 이 집은? 되게 싸게 잘 산 집이죠. 싸게 잘 산 집인 거죠. 근데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하면서 지금 그 대출이 6억 8천까지 온 거예요. 네. 저는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독이 돼서 지금 심지어 그거를 또 발로 찰 생각을 하고 계신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분들 두 분이 지금 40대시잖아요. 네네. 자녀 둘을 키우고 있고.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아, 나 이거 팔고 0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해서 이 집을 팔고 나오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내가 싸게 되게 잘 산, 괜찮은, 나쁘지 않은 자산을 돈에 대해서 무지했고 의사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저라면 뭔 수를 써서라도 저는 이거 지킬 것 같거든요. 매도하지 말아라. 아니, 4억에 산 집을, 이거 대출이 지금 6억 8천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대출을 그 정도 받는다는 거는 담보를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시세 보니까 7억 초반대 나오는데, 그럼 대출 팔고 5천만 원 남아요. 그럼 어디 가실 거예요, 도대체? 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제가 왜 이 집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수원 영통에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상현역 근처. 여기가 지금, 깨끗하게 택지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영동고속도로인데, 여기까지는 용인이고, 경기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원이다. 수원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게 지금 요쪽인데, 이게 2013년 입주거든요. 근데 여기 시세 실거래를 보면은, 지금 13년 12월 입주인데 20년 12월부터 실거래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7년 뒤부터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전환이 된 거고요. 네. 10억까지도 뚫었었어요. 특히 21년 9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가 제일 피크였잖아요. 이때가. 이때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막 9억대까지 막 거래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러니까 9억에 팔리겠지?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가격이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10억 찍었던 게 지금 이렇게 지금 급락을 7억 하고 3천? 있다. 근데 저는 왠지 이 가격에 팔면 나중에는 시간이 또 더 지나면 후회하실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내가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이 집을 그냥 내다 팔아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는 그냥 내다 팔아버리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보면 이게 서울이잖아요. 이게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수도권인데 지금 이분이 가지고 계신 데가 여기에요. 여기 용통구. 여기서 요 상현역. 그럼 상현에서 지하철 이 빨간 라인 신분당선 타면은 일단 판교까지 금방 와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강남까지 금방 들어와. 이 상현동, 그 다음에 광교 여기가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탑클래스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살기도 좋고, 강남 접근성도 좋고, 또 동시에 이 근처에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가 직장이 많아요. 그리고 수원 자체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배우 수요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입지가 나쁘냐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안 나쁘거든요. 좋아요. 근데 왜 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팔아버리려고 하냐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만약에 이분이 10억에 샀다, 그럼 저 팔라 그래요. 근데 4억에 샀잖아요. 물론 지금 대출 많이 꼈는데 그래도 이 집 하나를 못 지키면 과연 이 가족들한테 미래가 있을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심플하게 차 파시고 월 300을 더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월 700을 만드세요. 지출하는 만큼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사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은 이 사연자분께서는, 아, 내가 이 집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파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걸 판다는 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도망치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미래가 그냥 아예 없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실제로 제가 옛날에 너바나님 강의 들을 텐데, 너바나님 강의에서, 저 완전 이제 불인일 텐데, 너바나님 강의에서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고생하는 사람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신분당선 이런 거 호재가 지난장에도 있었거든요. 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호재로 은평 쪽에다가 이제 좀 무리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영상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대리운전을 해요. 아, 본 것 같아요. 기억나요? 오, 네. 거기서 그분이 대리운전을 하고 그 방송 취재진이 옆에 타가지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 제가 좀 투자를 했는데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아, 저렇게 투자 잘못하면 진짜 힘들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투자 경험을 거의 근 10년 가까이 투자 경험을 쌓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분께서 만약에 그 시기를 버텨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결국엔 파른 거구나. 근데 그분이 그걸 하면서 또 그 대출 이자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월세 투자를 했어. 또 월세를 받아서 대출을 내겠다고. 그러면서 꼬이고 꼬여갖고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안 돼 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한테, 우리 사연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집 한 채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모드를 바꾸셔야 된다. 지금 고민은 이 집을 빨리 정리해가지고 스트레스 좀 안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매도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 하셨는데, 또 너나이님께서는 팔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또 기대했던 그런 답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고 좀 어떠셨나요? 현재 그냥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1순위로는 매도를 생각을 했고, 지금 워낙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해요. 실제적으로 매도를 하려면 지금 최저가로 네. 7억 3천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도 네네.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맞아요. 가격을 진짜 더 내려서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네네. 되면 오히려 대출 갚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월세랑 전세도 우선은 내놓은 상황이고, 빨리 혹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나 이게 계속 이제 뭐 전세든 월세든 뭐 매도든 계속 안 돼서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서 몇 달 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금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어떤 행동을 제가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긴 해요. 네네. 방송도 방송인데 네네. 지금 이게 지금 진짜 현실이잖아요, 정말.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살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네. 뭐 잘했네 못했네 이 문제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현실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차를 빨리 파세요. 차를 팔고 또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데가 멀리 있으니까 네. 일을 하시려면 또 그러 안 되잖아요. 네. 일을 하는 장소를 근처로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차를 이제 경차 같은 걸로 바꾸셔야 돼요. 네.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전세를 놓으면 나가냐. 네. 이거 등기부등본 띄면은 채권 최고액이 얼마로 잡혀요? 거의 8억 그러니까. 그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께서 전세를 네. 가려고 하는데 네. 집값이 매매로 7억대로 나오는데 대출이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8억, 그러니까 실제 대출이 6억 후반대가 잡혀있는 집이면 네. 네. 전세를 들어가시겠어요? 잘못하면은 내가 보증금이 떼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불가능한 옵션인 거예요. 그럼 매도가 되냐? 매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도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실 거예요? 우선 지방 남편 일하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저렴한 쪽으로 월세나 이런 것 좀 알아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노후 준비나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 학교나 이런 거. 그때부터 이제 차츰차츰 네. 모아가려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연자분한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준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이거를 피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부딪혀서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부딪혀서 이겨낸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이 집을 적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가 일을 해서 그거를 갚아 나가면서 버텨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이. 네네네. 근데 제가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절대 이거 손절치고 도망갈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계속 회피하고 못 하잖아요. 지금 아직 40대시면 되게 젊은데 앞으로 인생 살면서 또 위기나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저는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집을 처분하는 거, 전세를 놓고 월세를 놓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심플해요. 제가 보기에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이 그냥 제가 보기에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두렵고 싫으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뭘 해서라도
월 300, 400을 더 버실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예, 그게 안 되면은 어려워요. 그리고 그 기간이 이제 반년 남은 거예요. 저도 이거 하면서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진심으로 하잖아요. 그 상대방한테 정말 필요하고 가장 옳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예. 뭐 우리 지금 채팅에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남편분하고 이거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뭐 1, 2년 정도는 좀 고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뭔가 이렇게 딱 묘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묘수를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정말로. 뭐 제가 뭐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서 월 2, 300씩 더 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정말 어렵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저 사연자분 느낌이 알겠어. 왜 이렇게 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이거 다 처리해버리자 하고 싶은 게 지금 남편한테 얘기도 해봤어. 그죠? 제가 조심스럽게 좀 짐작을 해보면 아마 이분도 이제 그 120만 원 그냥 개인이 그냥 용돈처럼 쓰는 게 아니라 어디 그냥 빚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터놓고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남편한테 막 얘기하고 해도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 해도 호응 안 해주고, 회피하고, 이러니까 나도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 그냥 망하자. 뭐 이게 뭐야.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면서 화가 나고 이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도 어떡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죠. 그죠? 그쵸. 사연 보니까, 물론 차 어떻게든 팔아야 되고요. 네, 그거 차는 팔기로. 했어요? 팔기로 했어요? 오케이. 다행이네. 좋아. 잘 됐어. 그렇게 하나씩 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라도,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 남편도 포기하지 마.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고 달래고 해서라도 같이 해야죠. 어떡해요. 지금 같이 힘 합쳐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따로따로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으로 지금 이천 쪽에 지금 계약을 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얼마 안 하지만. 그걸 정리하고, 오히려 지금 이 집이 훨씬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지키시고 지금 또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100만 원 정도 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를 진짜 몰입해서 그 소득을 확 올리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럼 다른 일 찾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제가 아이랑 같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지금 선택을 했고 올 초만 해도 이게 제가 집중을 빡 해가지고 거의 3천까지 매출을 올려놨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집 문제 이런 걸로 또 멘탈이 나가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또 이만큼 한 달 만에 또 이만큼 또 올려놓은 거긴 하거든요. 그럼 좀 할수 있어요. 집중해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네요. 능력 경험이 있으시네. 있으니까 내가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보려고.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새출발님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새출발님이 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한 번 찍어본 사람이랑 한 번도 못 찍어본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주변에서 새출발님한테 월 3, 400 어떻게 버냐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세요. 그냥.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인 거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새출발님 가족의 인생의 굉장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이. 네, 맞아요.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그것만 잘하시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5년, 10년 지났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집 지키길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우리 댓글 중에 어떤 분께서 처음으로 댓글 단다고 하시면서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40평대 아파트를 애들 구제옷 입혀가면서 지키셨대요, 어떤 분이. 근데 그분이 여기다 글을 쓰셨어요, 지금 본인도 처음 댓글 남긴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데 지금은 그때 내가 그거를 잘 지켜서 빛나는 인생님이 백화점 외투 사주게 되는 날도 온다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희 방송이 이런 거라 생각해요. 제가 다 맞추고 저는 신이고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 사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된다고 하지만 저는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출 3,000씩 찍어보셨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멘탈 부여잡고 이 문제 절대 내가 도망치지 않고 뚫고 나가겠다라고 마음먹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팔리지 않는 거를 안 팔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거의 그냥 1순위가 매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죠? 네, 그러네요. 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이걸 또 이제 긍정적으로 잘 또 헤쳐나갈 수 있어요. 제가 제 상황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마음고생 얼마나 하셨겠어요, 진짜. 당연히 힘들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오늘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상담할 수 있는 거 선물을 받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실 수 있죠? 네, 잘 해볼게요. 네, 가족들이 울타리를 살고 보금자리로 쓰고 있는 그 집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네네. 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촛불 하나 봅시다. 왜냐면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네. 남편 잘 달래서 지금 차 판다고 또 삐졌을 텐데 잘 달래서 오고 해주면서 우리 또 촛불 하나 끄고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제2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다시 또 이제 달려가 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다 좋은 네. 결과까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힘내서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월브닷컴을 쳐주십니다. 월브닷컴 홈페이지를 눌러주셔야겠죠. 투자 매물 코칭이라는 이렇게 또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 구해줘 월부 사연 신청 요 또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 쭉 벌써 많이들 있죠. 하셨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있죠. 글쓰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쉽네. 이제 채택을 해서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